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면서도 가장 비참했던 제 20대의 전부를 바쳤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와 그 지옥 같았던 터널을 빠져나와 비로소 평온을 찾은 현재의 제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지금은 제 곁에 세상에서 저를 가장 아껴주는 남편이 있고 결혼 1년 차의 달콤한 신혼을 즐기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배신감 속에 매일 죽음을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. 제게는 7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. 대학교 신입생 시절 과 미팅에서 처음 만나 풋풋한 첫사랑의 감정으로 시작해 군대 시절의 기나긴 기다림, 피말리는 취업 준비의 고통, 그리고 사회 초년생의 고단함까지 모든 인생의 이정표를 함께 넘은 사람이었죠. 그는 제 인생의 나침반 같았습니다. 힘들 때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었고, 기쁜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크게 환호해주던 다정한 사람이었죠. 양가 부모님께도 이미 사위와 며느리 소리를 들을 만큼 가족 같은 사이였기에 저는 그와 당연히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. 우리가 나눈 2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단 한순간도 그가 없는 제 미래를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. 동시에 제게는 10년을 함께한 절친이 있었습니다. 대학교 입학식 날 옆자리에 앉은 인연으로 만나 대학 4년 내내 붙어 다녔고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도 모든 비밀을 공유하던 말 그대로 영혼의 단짝이었죠. 제가 남자친구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면 밤새 제 전화를 들어주며 함께 욕해주고 제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남자친구보다 더 정성스러운 선물을 챙겨주던 그런 친구였습니다. 야, 너희 결혼하면 내가 축가 부를 거야. 아님 내가 사회 볼까? 라며 장난치던 그 친구를 저는 제 친자매보다 더 믿었습니다. 저는 이 두 사람이 제 인생이라는 배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두 기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 기둥들이 사실은 속이 텅 빈 차에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것을, 그리고 그 기둥들이 한꺼번에 제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배신의 징조는 아주 미세하고도 교묘하게 찾아왔습니다. 어느 순간부터 대학 친구인 그녀는 제 남자친구의 아주 사소한 업무 습관이나 제가 말하지 않은 은밀한 일정들을 알고 있었습니다. 요? 오빠 오늘 야근이라며? 오빠는 그 음식 별로 안 좋아하잖아. 처음엔 그저 셋이 워낙 자주 만나고 가족처럼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줄 알았습니다. 오히려 우리 오빠를 내 친구가 이렇게 잘 이해해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던 제 순진함이 지금 생각하면 뼈저린 후회로 남습니다. 가끔 셋이 만나는 자리에서 묘한 정적이 흐를 때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찰나의 순간 얽히던 것을 왜 저는 눈치채지 못했을까요? 하지만 진실의 문은 우연한 기회에 열렸습니다.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경제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기로 했고, 그 남자의 오래된 노트북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. 실수로 누른 비밀 폴더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추악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. 그곳엔 제 10년 지기 절친과 그 남자가 나눈 3년치의 연애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. 7년의 연애 중 무려 3년. 제가 친구에게 남자친구와의 고민을 상담하며 눈물 흘릴 때 그 친구는 제 남자친구의 품에 안겨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. 너희 여친은 진짜 눈치 없어.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만나는데도 모르네. 그러니까 걔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. 우리가 정리할 때까지 조금만 더 속이자. 오빠, 나랑 있을 때가 더 짜릿하지?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저는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.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제가 출근한 낮 시간 혹은 제가 잠든 밤 시간을 이용해 저를 완벽하게 기만했습니다.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? 10년의 우정과 7년의 사랑이 동시에 오물이 되어 제 얼굴에 뿌려진 기분이었습니다.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목소리와 제가 믿었던 친구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옥의 끝은 거기가 아니었습니다.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그 남자의 휴대폰과 숨겨진 SNS 계정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자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더 경악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. 그 남자는 제 절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자 2명을 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. 한 명은 전 직장 동료였고
다른 한 명은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더군요. 심지어 최근에는 새로운 썸녀 2명과도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간을 보고 있었죠. 저를 포함해 동시에 3명을 여자친구라는 이름으로 만나고 있었고 2명과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던 총 5명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었던 겁니다. 7년 동안 제가 믿었던 다정하고 성실한 남자친구는 사실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희대의 카사노바이자 타인의 감정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이었습니다. 그가 저에게 보여준 그 수많은 눈물과 헌신적인 태도들조차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. 제 절친은 본인이 제 자리를 차지한 최종 승리자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녀 역시 그 남자에게는 5분의 1알 혹은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. 제가 친구에게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을 때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무너져 내리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저를 배신하고 차지한 남자가 사실은 자기까지 기만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. 그 더러운 먹이사슬 속에서 우리는 모두 그 남자의 일시적인 유흥거리였을 뿐이었습니다.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장 그 남자의 뺨을 때리고 인연을 끊었어야 했습니다.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독이 되었습니다. 제 20대의 모든 기억이 그 남자와 얽혀 있었기에 그가 없는 제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 이 사람 아니면 내 인생은 끝이야 라는 공포가 저를 지배했습니다. 제 자존감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고 나머지 여자들을 다 정리하게 하고 나만 참으면, 나만 다시 노력하면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미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. 그 남자는 제 발등을 찍으며 바닥을 굴렀고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. 내가 미쳤었어. 잠시 외로움에 눈이 멀었던 거야. 나머지 여자들 다 차단하고 너한테만 헌신할게.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. 우리 7년의 시간을 봐서라도 나 정말 너 없으면 죽어. 저는 그 추악한 눈물을 믿기로 했습니다. 아니, 믿고 싶었습니다. 그렇게 시작된 지옥 같은 6개월의 연장전. 처음 5개월 동안 그는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. 휴대폰을 24시간 공개하고 퇴근 후 모든 동선을 영상통화로 보고하며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들어주었습니다. 밤마다 제 발을 닦아주며 참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가 정말 변했다고 착각했습니다. 역시 진심 어린 사랑이 이겼어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죠. 하지만 그 5개월은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그가 본색을 숨기고 제가 방심하기만을 기다리던 잠복기였을 뿐이었습니다. 재결합 6개월째에 접어들자 그의 태도가 서서히 돌변했습니다. 매일같이 헌신하던 연기에도 한계가 온 것인지 아니면 제가 완전히 자기 소나기에 들어왔다고 확신했는지 그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. 제가 아주 사소하게 오늘 연락이 좀 늦었네 라고 묻거나 그가 잠깐이라도 휴대폰을 가리는 모습에 몸을 떨면 그는 기다렸다는 듯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네오 진짜 병이야. 언제까지 그 일로 나를 죄인 취급할 거야? 내가 지난 5개월 동안 내 노예처럼 살았잖아. 내가 똥오줌 다 받아줬는데 아직도 나를 못 믿어. 왜 이렇게 사람을 의심해? 이럴 거면 왜 다시 만나자고 했어? 네가 이러니까 내가 숨이 막혀서 밖으로 돌았던 거야. 너도 나를 가해자로 만든 공범이야.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. 그는 제 트라우마를 역이용해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갔습니다. 모든 부정의 원인을 제 예민함 탓으로 돌리는 고도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된 거죠. 저는 어느새 다시 그에게 의심해서 미안하다. 내가 더 노력하겠다. 며 빌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. 제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. 그 6개월 동안 저는 매일 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. 거울 속 제 모습은 해골처럼 변해 있었고 자존감은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습니다.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. 우리가 다시 만난 이 6개월은 사랑을 회복하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. 이 시간은 제 마음이 그를 조금씩 떼어내는 아주 고통스럽고 긴 이별의 과정이었던 겁니다. 사실 저는 그 6개월 동안 그와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정 떨어지는 순간을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죠. 그가 소리를 지르고 저를 비난할 때마다 제 안의 사랑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바스러졌습니다. 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더 이상 그를 붙잡을 힘조차
아니, 그를 향한 미련의 조각조차 남지 않았을 때 저는 비로소 그 지독한 사슬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. 이별 후 저는 1년 동안 단 한 명의 남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.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제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는 데만 온 힘을 쏟았습니다.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저주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. 매일 밤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울던 시간들이 지나고 비로소 혼자서도 온전히 숨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. 지금의 남편은 화려한 수식어를 붙이는 사람도 제게 미친 듯이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. 다만 그는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. 말한 것을 지키고 제 아픔을 묵묵히 들어주며 제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늘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바다 같은 사람이었죠. 그동안 겪은 일은 결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.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남은 평생 동안 그걸 증명해 줄게요. 내 옆에선 더 이상 떨지 않아도 돼요. 내가 당신의 안식처가 되어줄게요. 남편의 그 담백한 한마디에 저는 7년의 상처와 6개월의 지옥 같은 기억을 모두 치유받았습니다. 현재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. 남편은 지금도 제가 자다가 악몽을 꾸며 깨어나면 조용히 저를 안아주며 괜찮아, 내가 여기 있잖아. 이제 무서운 일은 없어 라고 속삭여줍니다. 과거에 그 남자가 줬던 게 불꽃 같은 중독이었다면 지금 제 남편이 주는 건 깊고 따뜻한 호수 같은 평온입니다. 가끔 소문을 듣습니다. 제 10년 지기 절친이었던 친구와 그 남자는 결국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다 비참하게 헤어졌다고 하더군요. 그 남자는 여전히 여러 여자를 전전하며 공허한 삶을 살고 있고 친구는 주변의 모든 신뢰를 잃고 고립된 채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들이 지은 죄의 무게는 결국 그들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.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군요. 여러분, 배신당한 사랑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.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제게 준 가장 큰 교훈은 쓰레기는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결국 쓰레기라는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조차도 결국 저를 성장시켰고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을 알아보는 성우안을 길러주었습니다.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기에 지금 제 곁에 있는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지금 혹시라도 곁에 있는 사람의 기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? 내가 부족해서 그가 떠난 걸까? 라고 자책하고 계신가요? 제발 그러지 마세요.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닥인 것이지 당신의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.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. 긴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빛이 옵니다. 제가 지금 누리는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이 언젠가 당신에게도 꼭 찾아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.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